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은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주장과 우려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미국이 미국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포기하면서 의구심 있는 국가 선정, 트럼프 사업과의 이해관계, 집행했을 때의 효율성이 없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명령에 반대한 법무장관 대행을 해고하자 닉슨 대통령의 워러게이트 특별검사 해고보다 더 독재적이라는 비난이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대계 사위 할머니의 과거 인터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인 대통령 사위 할머니가 미국의 유대인 난민 거부를 통렬하게 비난했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와 아마존도 이민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위험한 선동과 스티븐 배넌이 대통령, 뉴욕타임즈 사설 제목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법무부를 포함해 장관 지명자 인준을 보이콧할 태세입니다. 오늘 발표될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카지노 대재벌이 공화당 재정위원회 의장이 됐습니다.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벌이었지만 지금은 절친한 사이인 인물입니다. 보이스카웃이 성전환한 보이를 보이 온리 프로그램에 받아들였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는 7가지 새로운 직종을 잡지 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 CEO들을 만났지만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규제를 없애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약값 낮추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제약회사가 약값을 너무 비싸게 받아서 사람들이 숨지는 것,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과 비슷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오늘 이제 잠깐 그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허락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얘기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역시 그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온 나라가 세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하게 지금 2개의 분열된 국가, 2개의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쪽에서는 반이민 정책이다, 반무슬림 행정명령이다. 이게 특별한 효과는 없으면서 무슬림을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그 당시에 선거 캠페인 할 때에 인기 있었던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자신의 지지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다. 두려움을 생산해낸다. 마치 그 히틀러처럼 이렇게 그 많은 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어떠한 그 적으로 삼아서 많은 것을 그 자기 페이스로 가지고 갔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과 멕시칸을 지금 적으로 일단 그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삼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어제 그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무슬림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위반이 아니면서 이런 것을 의논을 해서 조언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점차 그 모든 이민자를 또 모든 유색 인종을 블랙 싫어하는 것은 많이 보여줬었고요. 선거 캠페인 당시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실제로 많은 영주권을 갖고 있는 심지어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굉장히 점점 이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후보 때부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일주일 넘었네요. 이제 한 열흘 됐나요? 그 행보를 본 사람은 이 사람은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공약을 굉장히 빨리 실천을 하네 라면서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테러 위험 국가 출신 사람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지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48%, 난민이라도 그 위험한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막아야지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은 42%, 이게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6%포인트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런 것은 어떨까 하고 제가 전혀 그 계산을 해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적인 결정이 아니다. 무슬림, 이슬람교 신자를 입국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 무슬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100%가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슬림 신자가 아니었다면, 기독교 신자였다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다른 반응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몇 퍼센트나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졌을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미국 내부와 외부의 그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자 어제 그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브리핑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의 미국 끝난 뒤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국무부 관계자는 일을 그만두면 되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무부에서 외교관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지라고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일, 멕시코, 일본은 참 지금 애매한죠. 2월 10일에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못하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이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난민을 더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오스트랄리아도 지금 이민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국은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영국 방문을 거부한다라는데 서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처음의 입장보다는 조금 더 그 트럼프의 이민행정에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지. 영국이라는 국가가 참 그 신사적인 국가고, 인도주의적인 입장, 종교라든가 어떤 그 국가,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데 미국의 그러한 행정명령을 그 정도로밖에 얘기하지 못한다면 안 되지 하고 그 테레사 메이를 지금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 시간으로 어젯밤 9시 16분에 법무장관 대행을 해고했습니다. 여자입니다. 셀리 H 법무장관 대행을 해고하면서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것은, 결국은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다 대통령의 행정부잖아요. 법무부도. 물론 트럼프가 지명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자신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그 법무부를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셀리 H가 막 바로 해고가 됐고, 그 뒤는 지금 그 더나 보엔티라고 역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31년 동안 법무부에서 일했던 베테랑입니다. 이 사람이 맡게 됐는데, 그런데 이건 뭐 사흘천합니다. 맡고 나서 바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그 제프 세션 그 법무장관 지명자 컨퍼메이션 히어링이 있었고 아침에요. 그리고 아마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제 상원에서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일이 있자 리처드 닉슨의 그 세러데이 나이트 그 매스커라고 있잖아요. 그 토요일 밤에 뭐 대량 살상.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러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해고하고 특별검사실 문을 완전히 그냥 리처드 닉슨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제는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법무장관 그 대행을 fired 시켜버린 것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MSNBC의 그 모닝조를 보니까 공화당인 그 조 스카브로 모닝조의 진행자가 트럼프를 비난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부에서 누군가를 해고할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고하면서 쓴 표현이 배신자다.
배신이라는 것은 다 그 소신과 배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신이라는 단어는 독재자들이 쓰는 말이다. 저 인간이 나를 배신했어. 참을 수 없지. fire 하는 그런 것이요. 해서 지금 이런 모습까지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경우는 지금 이민행정명령이요. 종교 학대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무슬림 국가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도 같은 국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2011년에 그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자 웨이버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0개 국가를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에 새로 추가를 하면서 이 7개국을 제외를 했었던 것이니까 조금 그 성격이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에서 오는 난민을 6개월이나 그 중지시켰다 받는 것을, 그럼 트럼프는 시리아 난민을 120일이니까 이게 훨씬 많은 기간이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대중에 이렇게 그 트럼프가 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발표를 하듯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뒤로 조용히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조금 다르고, 그리고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테러 관계, 그 테러를 막는 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과거에 이제 주로 이제 현재의 관계자도 있지만 테러 전담반에서 일하고 있는 좀 그 높은 사람들, 권한이 많은 사람들을 13명을 인터뷰를 했더니 단 한 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테러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러를 막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때는 무슬림 국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무슬림 국가에서 미국에 대해서 더 그 반미 감정을 갖고 있고, 난민의 경우는 뭐 테러리스트일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고요. 여자들이고 어린이이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그 테러가 거의 미국의 그 시민권자, 원래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출신 국가는 중동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행정명령이 샌버나디노 테러를 막지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테러 국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런 나라가 2011년 이후에 미국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년 동안 테러를 일으킨 그런 그 출신 국가의 사람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었고요. 그에 비해서 그 블룸버그 뉴스, 어제는 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요. 오늘 아침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트럼프 그 사업체에서 연관이 있는 무슬림 국가는 이 7개 국가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터키하고 사업하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아제르바이잔도 지금 부동산 투자 문제, 뭐 두바이 같은 경우는 골프 코스 문제, 이집트에는 이미 2개의 그 사업체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8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전혀 이 7개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쿠웨이트, 오만, 요르단, 레바논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아침 가장 그 인상적으로 리뷰를 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영국 언론 가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레츠를 포함해서 뭐 예루살렘 포스트라든가 여러 그 신문, 방송 등등을 종합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가장 그 신뢰를 받고 있는 자문이 사위잖아요. 유대인 36살밖에 되지 않은 자레드 쿠슈너인데, 자레드 쿠슈너의 할머니가 과거에 미국의 난민 정책을 얼마나 비난했었던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그 내용을 트랜스크립을 다 그 제시를 하면서 가디언이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유대인 난민을 과거에 그 거부한 것을 비난한 이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1982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 자레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의 할머니가 레 쿠슈너라는 할머니인데, 이 쿠슈너의 이 할머니의 그 아들의 아들인 거죠. 그 자레드 쿠슈너가. 그래서 이 자료는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 워싱턴에 있는 그곳에 다 소장이 돼 있는데, 이번 주에 유난히 이제 그 이스라엘 신문이 이것을
많이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가족 가운데 2차 대전에서 유일하게 결국은 생존한 사람이 됐어요. 나치 시대 유대인 난민으로서 정말로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여러 나라 국경을 한밤중에 맨발로도 때로는 걸어 다니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과 같은 것을 이 그 트럼프 사위의 할머니가 겪은 겁니다. 1923년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그 뒤에 이제 폴란드가 구소련이 점령을 하고 나치가 점령을 해서 이 할머니가 아버지와 시스터와 터널 등을 통해서 탈출을 했고 이태리 난민 캠프에서 살았고 숲에서 9개월 동안 산 적도 있고 여러 국경을 넘어서 3년 반 만에 결국은 미국의 뭐 친인척 등등의 도움으로 비자를 받게 되는데 그 사이 헝가리에서 쿠슈너의 그 할아버지요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세계가 당시에 유대인 난민에게 문을 꽉 닫아버렸고 히틀러가 얼마나 그 유대인이 못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가짜 뭐 이런 선전 같은 것을 페이크 뉴스도 많이 퍼뜨리면서 인종차별을 했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문을 꽉 닫아버렸는데 미국도 유대인 난민에게 문을 닫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몇 년을 기다리고 이 쿠슈너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팔고 이랬을 때요. 1941년도 정말 독일이 이 쿠슈너의 할머니를 포함해서 50명 소녀를 착출을 했답니다. 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피 묻은 돌을 닦아라. 이게 피 묻은 돌이라는 게 지식인을 처형하는데 사용됐었던 그런 돌인 겁니다. 그 당시에 나치는 놀이하듯이 사람을 처형을 했고 살해를 했고 그리고 시신을 외곤에 싣고 그 뒤에 외곤 뒤에 사람 그야말로 머리가 뒤에서 흔들리고 이런 것을 이제 어렸을 때 다 본 것이에요. 유럽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환영받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리아 난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서 체코슬라비아로 도망갔다가 산을 넘고 국경을 넘고 밤낮을 걸어서 오스트리아로 가고 헝가리아로 가서 허즈번드를 만났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태리로 돌아가서 걸어서 캠프에 들어가서 반년을 미국 비자를 기다리면서 있었다. 왜 유대인을 그토록 학대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왜 유대인 난민에게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행정명령 무슬림에게 내린 이 행정명령을 내린 날이 바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데이였었잖아요. 지난 주말이. 그래서 이제 유난히 이제 이태리에서 이 부분을 이태리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은 언론에서 이 지금 미국 대통령 유대인 사위의 할머니의 이 스토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난민을 미국이 거부하자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카톨릭에도 많이 퍼졌었고 그러면서 이 하레츠가 얘기를 하기를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의 사위가 지금 트럼프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할머니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사람도 지금 겪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이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피로 돌아가서 지금 제러드 쿠슈너를 조금 비난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워싱턴주 검찰총장이 제일 먼저 이제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했고 그 밖에도 15개 주 검찰총장이 이게 미국적이 아니다.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법에 기초한 나라고 법정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헌법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법 해석이 사실은 전문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지금으로서는 말하기도 힘들고
사폰이라고도 말하기도 힘들고 결국은 이제 그 법조계에서 뭐 어느 법원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법적 소송은 시작됐고 시위대의 시위는 계속 그 많아지고 심지어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사람들이 그 트럼프 이민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것은 종교 때문에 개인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미국은 집회와 표현의 그 자유가 있으며 이게 바로 그 미국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민주당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과 연방 상원 하원은 전부 공화당에게 줬지만 2018년도에 다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선거에 직접 본인이 그 후보로 나서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그 조직에 며칠 사이에 1,000명이나 민주당 젊은이들이 등록했다고 들리더군요. 결국은 뭐 백악관에서만 해서 안 되니까 국토안보부 새로운 장관이죠. 존 켈리 장관이 이번 행정명령은 무슬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So Kevin, acting commissioner, can give you some very good numbers yesterday, but in order to get the numbers today, we have to wait till tomorrow. It's just the way they collect the information. Actually, obviously it's an ongoing period. 미국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그 갬블을 할 수는 없다. 지킬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지켜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 행정명령이 그 발동되기 전에 서명되기 직전까지 풀리 보고받지 못했고 브리핑 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영주권자는 빼야지 된다고 또 그 제안을 조금 해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안 됐고 지금은 이제 영주권자를 그 제외를 시켰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이민 관세국의 그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행정부이고 사실은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 혼란이 있는 것은 또 그 당연하기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워낙에 전형적인 행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비치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데요. 뉴욕타임즈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그 스티븐 배넌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었고 이제는 지난 주말부터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이 몇몇 사람이 국방장관 그리고 글쎄 어느 정도가 될까요? 국방장관과 뭐 법무장관과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딱 그 대통령 앞에서 완전한 그 비밀도 없이 그 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국가안보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안보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국가안보위원회는 안보자가 들어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어떤 그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것이고 또 그 군인들에 관한 생명 이런 그 결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또 그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 자리에 두는데 스티븐 배넌이라는 사람은 정치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브레이트바트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웹사이트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큰 힘을 썼었던 그리고 뭐 그전에는 헐리우드의 그 프로듀서로 일을 했고 이 군사적인 것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 해군을 했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스티브 배넌을 앉혔는데 지금 스티브 배넌을 여기에 앉히기 전에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미디어 언론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그 취임사에서 대량 살상 이런 그 단어를 취임사 같은 것은 뭔가를 그 아우르고 미국의 가치나 철학도 얘기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번영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대량 살상이라든가 지금 미국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살상 당하고 있다 같은 표현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기 때문에 썼는데 다 이제 스티브 배넌의 아이디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국가안보보좌관 그 마이클 플린이라든가
이런 사람 힘이 조금 약해지고 아직까지는 그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이 두 사람이 자산이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공화당인 제임스 코메이 연방 수사국장을 그 임명을 했다가 나중에 그 민주당으로서는 낭패를 본 것이 사실이죠. 여러 가지 그 수사국장의 일 때문에 마이클 플린도 평생 민주당이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본인이 그 실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옷을 벗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국방부의 그 정보팀에서 그 뒤는 민주당에 완전히 각을 세우면서 공화당 전당대회 때 완전히 그 트럼프 찬양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국방부 정보국장이었었고 평생을 민주당이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고맙죠. 왜냐하면 모든 그 국방부와 그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것도 다 몰라도 군사적인 거고 군대도 안 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사람이 이게 그 군통수권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그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평생 민주당이었던 마이클 플린이 탁 나타나서 힐러리 클린턴을 락업 그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라고 주동을 하면서 본인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시켰는데 지금 국가 그 안보위원회에 스티븐 배넌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이 사람 얘기를 더 많이 들으면 이 민주당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이 레온 파네타 전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기도 했고 국방장관, CIA 국장 다 지냈던 사람은 전혀 정치라든가 군사의 경험이 없는 그 스티븐 배넌 같은 사람을 지금 그 국가안보위원회의 수장으로 논다는 것은 이런 일을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빗 엑셀로드라는 오바마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그 사람도 역시 그 국가안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늘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만 그 참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배넌이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주는데 너무나 그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워낙 부자라서요. 골드만삭스에서 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전혀 그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거야라고 굉장히 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뉴욕타임스가 프레지던트 배넌 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어요. 많은 그 대통령들 그 주변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정치 자문이 있었고 뒤에서 정책을 대통령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정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 사설이 지적을 합니다. 칼 로브 같은 사람이죠. 아들 부시 시절에 뭐 딕 모리스 같은 사람도 지적을 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딕 모리스도 나중에 힐러리 클린턴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서 빌 힐러리 클린턴과 원수가 돼서 완전히 이번에 선거할 때는 뭐 뉴욕 포스트 같은데 힐러리 클린턴의 남자들 뭐 찰스 클린턴도 빌 클린턴의 딸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폭로를 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배넌이 지금 그 트럼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빨리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빨리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국가를 손상시키는지 상상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멕시코에 벽을 세워야 된다고 했었던 사람, 무슬림 입국 금지를 얘기했었던 사람이 배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행정명령까지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스펜갈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잘 그 조정을 해서 나쁜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 마치 그 어느 나라에나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대비되기도 하고요. 이 스펜갈리의 역할을 넘어서 지금 배논은 완전히 대통령 역할을 실제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국가안보위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간 것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정적인 때 때로는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것조차
불편한 진실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의라는 거예요. 국가안보위원회 회의가. 여기에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해왔던 배넌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배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합참의장의 역할을 줄이고 국가정보국장의 역할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료주의가 못마땅하다면서 이렇게 할 수도 새롭게 해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이 테이블에 누가 앉느냐가 전쟁과 평화 이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티브 배넌과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배넌의 경우는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을 하는 내내 맹목적인 애국주의 같은 것을 많이 선거 캠페인 홍보 자료로 내놔서 실제로 여러 가지로 불만과 어려움에 처했었던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은 그리고 자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그래도 후보였었을 때와 대통령이었었을 때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의존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뉴욕타임스는 짐 마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스티브 배넌을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척 슈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눈물 흘린 사람 5%밖에 진짜 눈물일 확률 없어. 나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했었던 척 슈머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척 슈머가 원래는 몇몇 사람들의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뉴욕이 지역구입니다. 이제는 예산국장 또 보건복지부 장관 탐 프라이스 지명자 또 환경보호 청장 스캇 프리트 그리고 또 누구죠?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신 또 누구죠? 레이버 노동부 장관 앤디 퍼스너까지 다 거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세 사람만 얘기했어요. 교육부 장관 지명자 그리고 또 국무장관 지명자 렉스 틸러슨 또 한 사람 누구죠? 법무장관 지명자. 굉장히 지금 이민에 대해서 반이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8명 지명자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상원 재정위원회도 보건복지부 장관,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친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다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5시에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뜨거운 반대적인 여론이 강화되자 그런 여론을 사실은 뉴스를 좀 다른 데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뜻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뜻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두 사람으로 압축됐는데 필라델피아의 제3항소법원 판사 토마스 하디먼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지금 두 사람이 다 굉장히 젊네요. 덴버의 10 항소법원의 판사 닐 고설치 49살 그리고 토마스 할디만은 51살 지금 종신직인 형이 아니라 종신직인 연방 대법원장 지명자로 지명을 하는데 두 사람으로 압축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에 지명했었던 메릭 갤런드라는 여러 번 상원 인준을 통과한 사람은 도대체 청문회조차 하지 않고 우리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60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도 상원 룰에 따라서 룰을 기술적으로 바꿀 수도 있답니다. 과반수만으로도요. 그러니까 지금 4대4 보수 대 진보가 나뉘어져 있는데 어쨌거나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이 자리를 채울 것이고 5대4로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거죠. 그리고 돈에 관계된 것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미래의 직업과 함께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스티브 와인 하면은 카지노의 대부잖아요.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 뭐 그전에도 많은 호텔을 지었습니다마는 뭐 억만장자 카지노 대부죠. 이 사람이 2018년도 이제 공화당 민주당 다 한쪽에서는 의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의석을 빼앗기 위해서 열심히 그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공화당의 그 재정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원래는 과거에 라스베가스에서요. 함께 그 사업을 할 때는 굉장한 라이벌이고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방송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뭐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이 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 지금 75살입니다. 나이는 더 많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5살 많네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그 뭐 기금 모금을 하는 데는 능숙할 테니까는요. 공화당은 그런데 그 카지노 그 대부들이 꼭 그 이번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카지노의 그 대부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역시 그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을 하고 인수위원회 그 하고 인수하고 할 때 돈을 뭐 9천만 달러나 모은 사람도 있어요. 그야말로 큰 대부죠. 쉘든 그 아델슨이라는 사람. 공화당의 재정위원회는 앞으로 카지노 대부가 이끌게 됐습니다. 지금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 나빴다가 다시 얼마 전에는 뭐 미국의 일자리를 10만 개 정도 늘리겠다 하더니 지금 아마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의해서 직원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나쁜 관계로 돌아갔고요.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 장관 가는 데서는 출신이 가장 많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야 하는 그 스티브 배넌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뭐 재무장관 뭐 법무장관이 아니라 법무장관 아니죠. 정치인이죠. 직업 정치인. 국무장관 너무나도 많은데 이 골드만삭스의 CEO 그 로이드 블랭파인이 스태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팔러시를 이 이민 정책을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 우리 회사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회사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 그 다우존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런 것들 결국은 뭐 2만 아래로 떨어지고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사업체들 자체는 이 이민 행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뉴스로 머니라는 잡지가 2017년에 7가지 새로운 이것이 지금 아주 그 보편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산업계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50년 뒤에 2017년을 어떻게 생각할까? 모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상우주인. 하와이에 어떤 곳에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 하와이의 한 지역에 이 가상우주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 공부한 학력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로 해요. 가상우주인으로 사니까 보니까 우주인 그 복장을 입고 하와이에 그 볼케이노가 많으니까 돌이 많은 그 돌산 같은 곳에서 그대로 우주인처럼 그 살면서 여러 가지 그 화성과 비슷한 그 환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명이 함께 1년을 사는데 그 가운데는 그 의사도 있고 생물학자 아니면 뭐 우주 생물학자 엔지니어도 있고 또 그 건축가도 있는데 1200 스퀘어 피트의 돔에서 살면서 뭐 우주복을 뭐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정말 우주인이 되면은 연봉 한 10만 달러는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다 한 사람인데도 18,000달러밖에 받지는 않는다지만 이게 뭐 중요한 일이 그 되니까는요. 그런다고 하고 나사의 프로그램이에요. 하와이 유니버시티와 함께 또 유튜브에 섹스 교육 티처라는 게 있어서 뭐 백그라운드가 조금 있어야지 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돈 많이 받네요. 한 10만 달러 정도는 받는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말 그대로 그 섹스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살인 레이시 그린이라는 그 여성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섹스 그 교육자랍니다. 2개월에 한 번 섹스 비디오를 올리는데 올리면은 뭐 한 100만, 1000만, 1억 명 정도가 본대요. 섹스와 연관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스카이프 같은 전화로 카운슬링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 자세히 저는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베건 부처라고 해서 고기가 꼭 정말 고기여야지만 되는가 해서 고기가 남의 살이 아닌 것으로 고기의 모습도 그렇고 먹는 모양도 그렇고 피가 나오는 것까지 베지버거 같은 거 만든 사람이요. 이단 브라운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홀푸드에도 한 200군데 그 스토어에 본인의 뭐 비하인버거라는 그 고기가 아닌 고기버거를 만든 사람인데 2009년부터 그 유명하게 해서 수입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한 게 아니라 한인 그 셰프 그 데이빗 장도 역시 그 모모쿠시 니시에서 뉴욕에서 임파서블 버거 불가능한 버거에서 이런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meat like 버거 같은 거. 이것도 지금 새로운 잡이고 프로페셔널 액티비스트라고 해서 1년에 뭐 한 3만 달러에서 현재는 5만 달러 정도 버는데 어떤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그런 것을 잘 그 컨설팅을 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뭐 이 미국의 여러 군데에 있는데 뭐 부티크 액티비스트, 뭐 컨설턴시라든가 트레이닝 포 체인지, 솔루션 인스티튜트 이런 이름으로 이제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운동 캠페인을 하는가를 잘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미카 와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를 공동으로 만들었었던 사람이랍니다. 정치 시스템 변화 뭐 이런 것이요. 그리고 좀 부패한 정치인들을 내쫓는 일하는 사람. 또 하나는 벅 바운티 헌터라고 해서 해커를 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받네요. 많이 벌으면 한 30만 달러 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도 해커를 쫓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는 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컴포스트 그 콜렉터라고 해서 퇴비를 콜렉터하는 것. 집에 가서도 콜렉터하고 커뮤니티 가든에서도 콜렉터해서 퇴비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모아서 그러니까 퇴비를 모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올게닉 쓰레기 음식 같은 것을 가서 돈 받고 수거해 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퇴비로 쓰게 하는 그런 것도 새로운 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번째로는 데스둘러라고 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죽음에 가까웠을 때 불안하고 불편한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병원에서 양로원에서 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 두려움 없이 그런 사람들도 지금 한 1년에 4만 달러에서 7천 달러 버는데 새로운 직종이다 하고 잡지 머니가 소개를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 이제 논의해보고 반대에 부딪히고 또다시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아메리카가 뉴저지주에 사는 8살짜리 소년인데 성전환 소년이에요. 그런데 보이들만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에 보이로 성전환을 한 거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서 즉시 효력을 발휘가 됐는데 다른 부모와 보이스카우트 리더들이 이 소년이 성전환한 것을 알고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보이스카우트에서 보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출생증명서에 보이인 그런 보이만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보이스카우트도 계속 미국의 여론이 바뀌고 보이스카우트 자체의 지도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이 없이 여론을 반영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도 미국은 이제 7시간 8분 24초 남았고 연방대법관 지명하는 시간 그리고는 8시간 8분 20분 뒤면은 민주당에서 최고위직인 낸시 펠로시가 어떠한 미국에 관한 타운홀 미팅 형식의 민주당으로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